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 8.0에서 도입된 비동기 스트림, IOSync Innumerable T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서버에서 랭킹 1만 건을 받아오거나 대용량 에셋 번들을 청크 단위로 다운로드 받는 시나리오를 떠올려 볼까요? 데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스레드는 놓지 않고 도착한 것부터 하나씩 흘려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await 포이치가 만드는 풀 기반 스트림의 구조와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상태 머신, 그리고 밸류 태스크 블로 GC 부담을 줄이는 설계까지 IL 수준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비유로 시작해볼까요? 기존의 태스크 리스트 T 방식은 주문한 택배 1만 개가 전부 창고에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 모이기 전에는 단 하나도 열어볼 수 없고 받는 순간 거실이 상자로 가득 차버리죠. 반면 IOSync Innumerable T 방식은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물건이 한 개씩 흘러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벨트가 잠시 멈추지만 그동안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하나 도착하면 바로 꺼내 쓰고 다음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거실에는 항상 한 개씩만 있게 됩니다. 즉, 메모리는 작고 첫 항목을 보는 시간은 짧아지는 겁니다. 이 구조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에는 await 포이치로 값을 당겨오는 소비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yield return으로 값을 내놓는 생산자가 있죠. 소비자가 move next async를 호출하면 생산자가 밸류 태스크 불과 커런트 값을 돌려주는 풀 기반 구조입니다. 데이터가 준비 안 됐으면 await 지점에서 일시 중단되고 스레드는 풀로 반납됩니다. 도착하면 yield return으로 한 개를 넘기고 다시 일시 중단되죠. 소비자가 루프를 빠져나가면 dispose async가 자동 호출되고 move next async는 밸류 태스크 풀을 반환해서 동기 완료 시에는 힙 할당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개념을 이해했으니 이제 가장 작은 예시 코드를 직접 만들어 볼까요? 1초에 하나씩 정수를 생산하는 스트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세 요소가 함께 쓰인다는 점인데요. 어싱크 한정자와 IOSync Innumerable T 반환 타입, 그리고 yield return이 한 메서드 안에서 동시에 등장합니다. 코드를 보시죠. 7번째 줄이 비동기 반복기의 시그니처입니다. 어싱크 한정자, IOSync Innumerable int 반환 타입, 그리고 yield return. 이렇게 세 요소가 한 메서드에 모였죠. 12번째 줄에서는 await task.delay로 비동기 대기를 하는데 이때 스레드는 블로킹 되지 않고 풀로 돌아갑니다. 13번째 줄에서 yield return으로 값을 뱉고 일시 중단되죠. 중요한 포인트는 produce async를 호출해도 아직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IOSync Innumerable int 객체만 반환되고 본문은 아직 굴러가지 않아요. 이번에는 소비자 쪽을 보실까요? 19번째, 20번째 줄 await 포이치로 produce async를 한 항목씩 당겨옵니다. 소비자가 await 포이치를 시작해야 그제서야 get async enumerator가 호출되고 생산자 본문이 비로소 굴러가기 시작하죠. 한 항목 받을 때마다 await task.delay에서 다시 일시 중단되고 결과가 도착하면 깨어나 yield return으로 다음 값을 넘기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용어를 짚고 넘어갈게요. async I, async Innumerable T는 비동기 반복기, 영어로 async iterator라고 부릅니다. async 한정자와 yield return을 같이 쓸 수 있는 특별한 메서드 형태죠. 반환 타입은 반드시 IOSync Innumerable T 또는 IOSync Enumerator T여야 하고요. 컴파일러가 비동기 흐름과 반복기 흐름을 하나의 상태 머신으로 합쳐줍니다. 예를 들어 read chunks async처럼 청크가 도착할 때마다 yield return 버퍼로 하나씩 호출자에게 건네주는 메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비 쪽 문법도 정리해볼까요? await 포이치는 일반 포이치의 비동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포이치가 get enumerator.move next를 반복 호출하듯 await 포이치는 get async, enumerator, basic, move next, async를 await하며 반복 호출하는 거죠. 중요한 건 루프가 정상 종료되든 브레이크가나 예외로 빠져나가든 dispose async가 자동으로 호출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IL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컴파일러가 실제로 무엇을 만드는지 IL 수준까지 따라가 볼까요? 비교용으로 두 가지 패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before 패턴 패치 all async는 전통적인 async 태스크 리스트 인트를 반환하는 메서드입니다. 12번째 줄에서 다 모은 리스트를 한 번에 리턴하죠. 이 메서드는 호출자에게 태스크 객체 하나를 돌려줍니다. 이번에는 16번째 줄부터의 애프터 패턴을 보실까요? 19번째 줄 패치 스트림 어싱크는 우리가 방금 배운 async, IOSync, Innumerable int를 반환하는 비동기 반복기입니다. 25번째 줄에서 yield return으로 한 개씩 흘려보내고요. 본문은 before 패턴과 거의 같지만 컴파일 결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의 상태 머신이 나옵니다. IL로 직접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before 쪽 IL을 보실까요?
네 번째 줄을 보면 상태 머신 클래스가 시스템 밸류 타입을 익스텐즈하고 있죠. 즉, 이 상태 머신은 스트럭트로 만들어집니다. 힙 할당 없이 스택에 뜬다는 건 성능 최적화의 기본이죠. 여덟 번째 줄에는 어싱크 태스크 메서드 빌더 리스트 인트 필드가 들어있고요. 11번째 줄에 move next 메서드 안에서 실제 어웨이트 흐름이 굴러갑니다. 그냥 평범한 어싱크 태스크 메서드의 일반적인 구조죠. 그리고 진입점을 따로 보실까요? 두 번째 줄의 패치 올 어싱크 메서드는 여덟 번째 줄처럼 태스크 리스트 인트 하나를 돌려줍니다. 호출자 입장에서는 태스크 객체 하나를 받아서 그게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단순한 패턴이죠. 결과가 들어오면 그 태스크의 리절트에 리스트가 통째로 들어가고 호출자는 한 번에 모두 받아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싱크 태스크의 익숙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비동기 반복기 쪽은 어떨까요? 여기서 구조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네 번째 줄을 먼저 보세요. 이번에는 시스템.오브젝트를 익스텐즈합니다. 스트럭트가 아니라 클래스, 참조 타입이죠. 왜일까요? 비동기 반복기는 move next 어싱크가 여러 번 호출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힙에 하나 만들어서 재사용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줄을 보시죠. 이 한 클래스가 iAsync enumerable, iAsync enumerator, iAsync disposable을 한꺼번에 구현합니다. 여기에 iAsync state machine까지 더해 4개의 인터페이스를 한 클래스가 담당하는 거죠. 열 번째 줄의 빌더도 태스크용이 아니라 어싱크 이터레이터, 메서드 빌더, 이터레이터 전용 빌더입니다. 12번째 줄의 밑줄 커런트는 일드 리턴이 내놓은 값을 잠깐 담는 슬롯이고요. 같은 클래스가 구현하는 핵심 메서드 3개를 보실까요? 첫 번째 줄 get async enumerator는 소비자가 await 포인트를 시작하면 호출되는 진입점이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 move next async의 반환이 태스크가 아니라 value task 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과가 동기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힙 할당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죠. 아홉 번째 줄의 dispose async는 await 포인트 종료 시 자동 호출되어 리소스를 정리합니다. 이 세 메서드가 비동기 스트림의 인터페이스 표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생산자 쪽 상태 머신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소비자 쪽 await 포인트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사실 await 포인트도 그냥 문법 설탕입니다. 컴파일하고 나면 try finally로 감싼 while 루프로 바뀌죠. 직접 코드와 IL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작성하는 소비자 코드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 줄에 await 포인트로 패치 스트림, 어싱크 스트림을 돌리고 세 번째 줄에서 각 아이템을 꺼내 쓰는 코드죠. 이 네 줄이 IL로 내려가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핵심은 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get async enumerator를 호출하는데 일반 get enumerator와 달리 캔슬레이션 토큰을 인자로 받을 수 있는 오버로드입니다. 소비자가 jump with cancellation city를 붙이면 그 토큰이 바로 이 자리로 전달되죠. 일곱 번째 줄의 move next async는 반환 타입이 value task 불이고요. 이게 핵심 성능 최적화 지점입니다. 각 타입이라 결과가 동기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힙 할당이 발생하지 않죠. HTTP 청크가 이미 버퍼에 쌓여 있어서 다음 일드 리턴이 즉시 가능하면 move next async 호출은 태스크 객체 할당 없이 끝납니다. 그리고 13번째 줄에 dispose async는 finally 블록에 자동으로 삽입되어 있어서 브레이크로 빠져나가든 예외로 벗어나든 반드시 호출됩니다. 이것이 iAsync enumerator가 iAsync disposable을 상속하는 실제 효과죠. 여기서 잠깐 왜 move next async가 value task 불을 반환해야 하는지 그림으로 정리해볼까요? 만약 태스크 불을 반환하도록 설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빨간색처럼 버퍼에 1만 개가 이미 도착한 상황에서도 매풀마다 태스크 객체를 새로 할당하게 됩니다. 1만 번이면 수백 KB 규모의 GC 압력이 생기고 모바일 유니티에서는 프레임당 수 MS의 GC 스파이크가 터지죠. 핫패스에서 쓸 수 없는 타입이 되는 겁니다. 반면 오른쪽 초록색처럼 밸류 태스크 풀로 설계하면 동기적으로 완료되는 경우는 스트럭트로 반환되어 할당이 0건이 됩니다. 실제 비동기 대기가 필요할 때만 패킹 객체 하나가 뜨니까 고빈도 풀에도 GC 안전한 설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실제 유니티 모바일 시나리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서버에서 랭킹 1만 건을 받아 UI 하나씩 인스턴시에이트하는 상황인데요. 먼저 신입 개발자가 흔히 작성하는 일단 리스트로 다 받아서 돌리자 패턴부터 보시죠. 이 코드의 문제점이 뭔지 같이 찾아볼까요? 코드를 보시면 12번째 줄에서 get all async로 랭킹 전체를 한 번에 받아옵니다. 14번째 줄 포이치에서 하나씩 인스턴시에이트하죠. 문제가 3가지 숨어 있는데요. 9번째 줄 주석처럼 1만 건이 전부 도착해야 첫 행이 보이기 때문에 TTFB, 즉 첫 행 표시 시간이 굉장히 나쁩니다. 10번째 줄
리스트 랭크 DT 하나가 메모리에 통째로 올라가기 때문에 10MB짜리 제이슨이 그대로 힙에 뜨죠. 11번째 줄, 인스턴시에이트 1만 번을 한 프레임에 몰아넣으면 GC 스파이크가 터지고 프레임이 얼어붙습니다. 로딩 화면에서 한참을 기다리는 사용자가 눈에 선하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iOsync Enumerable Length DTO로 어떻게 해결할까요? 서버가 페이지 단위로 응답을 끊어보내고 클라이언트는 도착 즉시 한 행씩 그리는 구조로 바꿔보겠습니다. 코드가 좀 길어졌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나눠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생산자 쪽 스트림 어싱크부터 보실까요? 세 번째 줄 주석처럼 한 페이지씩 비동기로 스트리밍하고 전체를 메모리에 들고 있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줄, 캔슬레이션 토큰 파라미터 앞에 이뉴머레이터 캔슬레이션 특성이 붙어 있죠. 이게 있어야 소비자의 취소 토큰이 이 자리로 자동 주입됩니다. 11번째 줄에서 페이지 하나를 받아오는데 HTTP 겟 페이지 어싱크가 밸류 태스크를 반환한다면 버퍼에 이미 있을 때는 동기 완료가 가능하고요. 15번째 줄에서 페이지 안의 각 행을 일드 리턴으로 한 개씩 소비자에게 즉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버가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클라이언트는 이미 받은 행을 계속 그릴 수 있죠. 이번에는 소비자 쪽 랭킹보드 애프터를 보실까요? 9번째 줄에서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를 새로 만들고 14번째와 15번째 줄에서 await 포이치로 스트림 어싱크를 돌리면서 jump with cancellation으로 그 토큰을 붙입니다. 아까 생산자 쪽에 enumerate cancellation 특성을 붙였기 때문에 이 토큰이 정확히 생산자의 CT 파라미터로 전달되죠. 이제 한 행이 도착할 때마다 루프 본문이 한 번씩 굴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19번째 줄과 22번째 줄이 유니티 특화 패턴입니다. 드론 디스 프레임 카운터가 20에 도달하면 awaitable.next frame 어싱크로 다음 프레임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 인스턴시에이트 호출이 여러 프레임에 분산돼서 GC 스파이크가 사라지죠. 그리고 29번째 줄온 disable에서 캔슬을 한번 부르면 생산자 내부의 http.get 페이지 어싱크까지 줄줄이 취소되고 await 포이치의 finally 블럭이 dispose 어싱크를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첫 행 표시 시간, 메모리, GC 분산, 취소 처리 4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죠. 방금 본 이뉴머레이터 캔슬레이션 특성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비동기 반복기 메서드의 캔슬레이션 토큰 파라미터에 붙이는 특성인데요. 소비자가 jump with cancellation CT로 넘긴 토큰이 이 파라미터로 자동 주입됩니다. 이 특성이 없으면 jump with cancellation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토큰이 붕 떠버리는 거죠. 컴파일러가 경고 CS 8425로 누락을 알려주니까 이 경고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유니티 단골 사례는 대용량 에셋 번들을 스트리밍 다운로드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코르팅과 이벤트 콜백으로 조립하느라 코드가 꽤 지저분했는데요. iOsync Enumerable 바이트로 쓰면 다운로드 루프와 진행률 갱신이 한 줄씩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코드를 보실까요? 첫 번째 줄에서 반환 타입이 iOsync Enumerable인데 튜플러 바이트 청크와 롱토탈 리드를 묶어서 흘려보냅니다. 청크 데이터와 누적 크기를 함께 전달하는 거죠. 세 번째 줄에는 이뉴머레이터 캔슬레이션 특성이 붙은 토큰이 보이고요. 13번째 줄, 매 프레임마다 한 번씩 awaitable.next frame 어싱크로 양보하면서 다운로드 진행 상태를 체크합니다. 코르틴의 일드 리턴 널과 비슷한 감각인데 어싱크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죠. 20번째 줄에서 새로 들어온 바이트만 잘라서 일드 리턴으로 방출합니다. 누적이 아니라 증분이라는 점이 핵심이죠. 소비자 쪽 26번째 줄에서 await 포이치로 튜플을 받아오는데 28번째 줄에서 진행률 UI를 즉시 갱신하고 29번째 줄에서 디스크에 바로 기록합니다. 한 줄 한 줄 흐름이 자연스럽죠? 기존의 코르팅과 이벤트 콜백으로 조립하던 다운로드 코드가 await 포이치 한 줄로 정리되는 겁니다. 참고로 유니티 기본 태스크의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 이슈나 프레임 정렬이 걱정되신다면 유니태스크의 iUnitTask async enumerable t를 그대로 대입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문법은 동일하고 할당은 더 줄어드니까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쪽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기본은 다 잡혔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자주 만나는 4가지 함정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신입이 가장 자주 만나는 버그인데요. Enumerator Cancellation을 빠뜨리는 겁니다. 파라미터 이름만 CT로 둔다고 해서 취소 토큰이 자동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거든요. 문제의 코드를 보시죠. 두 번째 줄에서 브로큰 스트림은 캔슬레이션 토큰 CT 파라미터를 받는데 특성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줄 태스크 점 딜레이에 이 CT를 그대로 넘기고 있고요. 소비자 쪽 12번째 줄에서는 브로큰 스트림 디폴트로 기본 토큰을 넘긴 뒤 jump with cancellation CTS 점 토큰으로 다른 토큰을 붙이고 있죠. 문제는 14번째 줄 주석에 있습니다. CTS 점 cancel 불러도 태스크 점 딜레이가 받은 CT는 디폴트 그대로라. 이 스트림은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with cancellation으로 넘긴 토큰이 생산자 본문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수정은 간단합니다.
세 번째 줄처럼 캔슬레이션 토큰 파라미터 앞에 이뉴머레이터 캔슬레이션 특성 한 줄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한 줄이 컴파일러에게 신호를 보내는데요. 소비자가 .with 캔슬레이션으로 넘긴 토큰을 이 파라미터에 복사하라는 지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cts.cancel 부르면 task.delay가 즉시 operation cancelled exception을 던지면서 스트림이 깨끗하게 종료됩니다. IEL에서 실제로 확인해볼까요? 첫 번째 줄에 .param1은 첫 번째 파라미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라는 뜻이고 세 번째 줄에서 enumerator, cancellation, attribute가 박힙니다. 이 마커가 있어야 컴파일러가 get, async, enumerator, cancellation 토큰, 오버로드에서 받은 토큰을 ct 파라미터에 복사하는 코드를 생성하는 거죠. 상태 머신에는 x 밑줄 combined tokens라는 필드가 있어서 소비자가 넘긴 토큰과 생산자 내부 토큰을 cancellation token source.create linked token source로 합쳐서 저장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예외 위치를 혼동하는 겁니다. 비동기 반복기 안에서 예외를 던지면 어디서 잡힐까요? 일드 리턴 시점이 아니라 move next async에 태스크가 완료되는 시점, 즉 소비자 쪽에서 튀어나옵니다. 이 흐름이 눈에 잘 안 보이면 디버깅이 어려워지죠. 예시코드로 따라가 볼까요? 생산자 메이스로는 세 번째 줄에서 일드 리턴 1로 첫 값을 한번 내놓은 뒤 다섯 번째 줄에서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쪽을 보시면 12번째 줄에서 첫 번째 값 1이 먼저 출력됩니다. 그 다음 await 포이치가 다시 move next async를 호출하는 순간 생산자는 예외를 던지죠. 즉 예외는 일드 리턴 시점이 아니라 그 다음 move next async 대기 지점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예외는 어디서 잡힐까요? 9번째와 11번째 줄 소비자 쪽 try, catch에서 잡힙니다. 아까 봤던 IL에서 await 포이치가 try finally로 감싸진 구조를 기억하시나요? move next async의 await가 예외를 다시 던지는 순간 스택은 소비자 쪽으로 감겨 올라갑니다. 따라서 try catch는 항상 await 포이치를 감싸는 쪽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생산자 본문 안에 try를 두려고 하면 또 다른 함정에 빠지게 되거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생산자 본문에서 일드 리턴 자체를 try catch로 감쌀 수는 없다는 컴파일러 제약이 있습니다. 일드 리턴 문은 캐치 블록 안쪽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복잡한 예외 처리가 필요하면 일반 async task tresult try produce async 같은 메서드로 한번 감싼 뒤 그 결과를 일드 리턴하는 패턴을 많이 씁니다. 세 번째 함정은 스트림을 두 번 반복하려 할 때 생깁니다. iasync, enumerable t도 일반 iEnumerable t와 마찬가지로 콜드 시퀀스입니다. 즉, await 포이치를 할 때마다 get, async enumerator가 다시 호출되고 본문이 처음부터 다시 실행되죠. 코드를 보실까요? 첫 번째 줄에서 스트림 변수에 담아놨는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처럼 await 포이치로 두 번 돌리면 http 요청이 두 번 나갑니다. 각 반복마다 처음부터 페이징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결과를 보관하려면 여덟 번째 줄처럼 system.link.async에 toList async로 명시적으로 수집해서 스냅샷을 만들고 그 스냅샷을 여러 번 돌려야 합니다. 다만 이 특성이 단점만은 아닌 게 실시간 센서 데이터처럼 매번 최신값을 끌어와야 할 때는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핫패스에서 링큐 체인을 무겁게 쌓는 경우입니다. system.link.async에 where, select, take 체인이 편하긴 하지만 각 연산자가 새로운 iasync, enumerable 래퍼를 만들거든요. 프레임당 수천 항목을 흘려보내는 유니티 입력 처리 같은 핫패스에서는 연산자마다 move next async 호출 체인이 쌓여서 오버헤드가 커집니다. 먼저 위쪽 나쁜 예부터 보실까요? 두 번째 줄부터 일곱 번째 줄까지 5단 체인이 쌓여 있습니다. where, select, where, select, take 5개 연산자죠. 각 연산자가 새로운 iasync enumerable 래퍼 객체를 하나씩 만들고 각 래퍼마다 자기 move next async를 구현합니다. 즉, 입력 이벤트 하나가 흘러갈 때마다 5번의 함수 호출 스택을 거치는 거죠. 매 프레임마다 이 호출 스택이 반복되니까 핫패스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이번엔 좋은 예입니다. 두 번째 줄, 한 번의 await for each 루프 안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처럼 if 분기와 continue로 필터링을 직접 구현하고 여덟 번째 줄에서 break로 take 효과를 냅니다. 연산자 래퍼 객체 할당이 0건이 되죠. 원칙은 동기 링크와 똑같습니다. 핫패스는 직접 루프를 풀어쓰고 핫패스가 아니면 가독성을 위해 링큐.async를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를 간단히 훑어볼까요? C#7 이하에서는 비동기 스트림 자체가 언어에 없었습니다. 어싱크와 일드 리턴을 한 메서드에 함께 쓸 수 없었거든요. 비슷한 효과를 내려면 태스크 iEnumerable t를 돌려주거나 이벤트와 콜백으로 직접 조립하는 수밖에 없었죠. C#7에 절충하는 이 코드처럼 두 번째 줄에서 태스크 iEnumerable int를 반환하고 내부에서 루프를 돌면서
리스트에 쌓은 뒤 10번째 줄에서 한 번에 반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석 그대로 다 모일 때까지는 아무것도 방출하지 못하죠. 우리가 오늘 배운 스트리밍의 장점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가 C# 8.0 .NET 코어 3.0 또는 .NET 스탠다드 2.1 시점에 비동기 스트링 관련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IOSync Enumerable T와 IOSync Enumerator T 인터페이스가 추가됐고요. await 포이치 문법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반복기 안에서 어싱크와 일드 리턴이 공존할 수 있게 됐고 IOSync Disposable도 도입돼서 using await로 비동기 해제가 가능해졌죠. 오늘 본 내용은 전부 C# 8.0의 도입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 줄처럼 어싱크와 IOSync Enumerable 그리고 일드 리턴이 한 메서드에 공존하는 이 시그니처는 C# 8.0부터 가능해졌습니다. IL 수준에서는 앞서 봤던 대로 어싱크 이터레이터 메서드 빌더와 4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컴파일러에 의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C# 스펙과 함께 Enumerator Cancellation Attribute도 추가됐습니다. 소비자가 with cancellation으로 넘긴 토큰을 생산자 본문까지 전달하기 위한 다리 역할이죠. 앞에서 함정일로 봤던 그 특성입니다.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줄처럼 cancellation 토큰 파라미터 앞에 enumerator cancellation 특성을 붙이고요. 여섯 번째 줄에서 주기적으로 throw if cancellation requested로 취소 체크를 하거나 일곱 번째 줄처럼 비동기 호출에 토큰을 직접 넘겨서 협조적 취소를 구현합니다. C# 9011로 버전이 올라가도 IOSync Enumerable T 자체의 문법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BCL 측면에서 system.link.async가 안정화되고 ASP.NET 코어와 Entity Framework 코어가 기본 반환 타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생태계가 많이 넓어졌죠. 유니티에서도 유니태스크 V2부터 iUnitask Async Enumerable T가 안정화되어서 모바일 환경에서는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7가지로 정리해볼까요? 첫째, IOSync Enumerable T는 풀 기반 비동기 스트림입니다. 소비자가 move next async를 부르면 생산자가 한 개 만들어 돌려주는 구조죠. 둘째, 어싱크와 일드 리턴의 조합은 C#8부터 가능해졌고 컴파일러가 어싱크 이터레이터 메서드 빌더 기반 클래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셋째, move next async는 밸류 태스크 풀을 반환해서 동기 완료 시 힙 할당이 없고 그래서 핫패스에 안전하죠. 넷째, 취소는 enumerator cancellation 특성과 with cancellation 조합으로 처리하고 CS 8425 경고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await 포이치는 try finally로 감싸져 dispose async를 자동 호출합니다. 여섯째, 예외는 일드 리턴이 아니라 다음 move next async 지점에서 소비자 try catch로 전파됩니다. 일곱째, 유니티에서는 프레임 분산과 유니태스크 조합이 정석입니다. 태스크리스트 T로 모든 것을 한 번에 받아오던 습관을 버리고 한 개씩 흘리면 어떨까를 먼저 떠올려보세요. 대용량, 실시간, 무한 스트림, 시나리오가 훨씬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